제가 Z4 20i를 약 5개월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지만 이제 가끔씩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요. 야, 이 차 다음 차는 어떤 걸 살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던 와중에 때마침 요 BMW M240i X드라이브를 시승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차를 데일리카로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Z4 20i 차 좋아요. 근데 디자인도 성능도 무엇보다 오픈 에어링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차인데 아무래도 20i의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이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Z4를 사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차가 M135i X 드라이브였는데요. 그 차를 아주 좀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240i는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M340i도 정말 제가 장시간 이제 운행을 해봤거든요. 그 M340i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재미를 이 차에서도 느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저희 모교의 이제 철원 이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에 이제 와서 리뷰를 진행하지 않고 어제 제가 철원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태안까지 주행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철원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태안에서 제가 리뷰한 영상이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차의 이제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 차는 디자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불호가 좀 많이 이제 갈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 댓글을 보니까 이 차의 디자인을 칭찬하는 댓글보다는 아쉽다는 댓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디자인이 뭐 예쁘다, 못생겼다 요것보다는 약간 임팩트를 주기에는 부족한 이제 디자인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BMW 4 시리즈 요번 나온 그 돼지코어 그릴 있잖아요. 이제 그 차는 디자인이 예쁘고 못생기고 떠나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는 걸 확실히 좀 임팩트 있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이 240i는 내가 새 차를 샀다라고 하는 어떤 임팩트를 주기에는 심심하고 밋밋한 좀 디자인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요 투도어 세단 같은 경우는 유려하고 컴팩트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차,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자신 있는 차에 투도어를 붙여 놓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투도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투도어의 장점을 다 살리지 못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체적인 시트 이제 착좌감, 그리고 몸을 얼만큼 잡아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고성능 차일수록 높은 속력을 갔을 때 이 시트에서 오는 스포티함, 안정감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Z4 20i도 딱딱한 이제 시트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 240i 시트가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트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스포츠 시트라고 말하기에는 잡아주는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볼스터가 있지만 사이드 볼스터가 여기 이 허리, 요추 부분은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건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차 안에 뭔가 폭 안겨서 운전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시트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강한 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속으로 갔을 때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 그런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결코 편하지 않다. 두 번째로 이제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 어떠셨어요? 솔직히 사운드가 심심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M240i를 실제 출고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배기 튜닝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예열된 상태에서 팝코너는 터지는 편이기 때문에 튜닝 하실 때 살짝만 해도 무진장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배기 사운드는 심심하다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차 Z4 20i에 적용된 그런 전체 배기 사운드 있잖아요. 그거랑 큰 차이를 좀 못 느끼겠어요. 이제 물론 이 차의 이제 배기 사운드가 큰 건 맞지만 드라마틱한 감동은 좀 주지 못하는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이제 꼽기 때문에 출고하시면 이제 배기 사운드는 필수로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거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확실히 요 컴팩트 차량인 만큼 확확 잡아 돌리는 맛은 재밌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재밌진 않다. 작은 차에서 짜릿짜릿한 그런 드리프트 이제 느낌이 이제 저한테 다가올 줄 알았는데, 한 단계 꺼놓고 드리프트를 해봤을 때 그 느낌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아무래도
요거 있죠. 요거 X드라이브. BMW가 요즘에 이제 훌륭한 그 M 퍼포먼스 모델을 들어오면서 CLR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이지만 후륜의 비중을 많이 두고 전륜은 뭐 장식품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사륜은 사륜입니다. 우리가 후륜에서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짜릿함과 아찔함은 아무리 CLR 그 플랫폼이라고 해도 한계는 있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2와 같은 거동을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M135i도, 제가 좋아하는 M135i도 X드라이브가 들어갔지만 이 차보다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 차가 할 때는 좀 더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차의 제원은 이제 382마력에 이제 54토크 정도 이제 되잖아요. 순수한 이 엔진의 힘이 운전자한테 느껴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가 안 나가고 답답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태안까지 오면서 계속 느꼈지만 감동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다, 사륜구동에 적용됐기 때문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짜릿함, 순간적인 출력을 얼만큼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륜구동에 적용되면서 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도 후륜구동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이 사라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속은 굉장히 훌륭해요. 풍부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M135i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달라질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지금 이제 해놓고 제로까지 틀어놓고 다시 밟아볼게요. 너무 어렵네요 진짜. 이게 그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힘을 잘 내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바꿨을 때 엔진 사운드나 이제 바뀌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훨씬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M135i가 1600kg 정도 되고 M240i가 1700kg, 100kg 차이가 나잖아요. 무게에서 오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차 자체가 사륜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는 이제 펀치력이라고 좀 하잖아요. 이 펀치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동 시스템의 세팅이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거죠.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거든요. 얘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속도와 거동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M240i를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M2나 뭐 M3 이런 걸 타시다가, F4대 M2나 M3 타시다가 요 기변을 좀 변경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의 만족을 좀 채워주기에는 확실히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결론을 드릴게요. 일반인 분 중 내가 이제 고성능차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M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성능차를 장시간 또 소유해보고 기변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이 적용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기존의 F1에서 기대했던 그런 짜릿함들이 사라져서 이 BMW 마니아 분들이 아쉬운 탄성을 내지르시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느끼겠지만 이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이 사운드 자체가 극적이 진 작기 때문에 이 순정만으로 심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i, 이제 제 차 Z4 20i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고 달리면 요 정도의 소리는 충분히 이제 납니다. 그 차도 전자식 베개 사운드가 들어가서 사운드가 심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M 퍼포먼스 차량이 요 정도의 사운드를 내준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제 튜닝이 이제 필요한 이제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브레이크 이제 다분력 밀려요. 제가 일전에 시승했던 M340i의 브레이크도 밀린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 M240i 브레이크도 밀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티한 그 응답성을 가진 브레이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브레이크도 살짝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지르다 보면 정말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튜닝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승차감 같은 경우는 노면의 충격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걸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승차감은 이 차에서는 좀 느낄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일반 뭐 세단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시트 자체가 좀 하드한 편이기 때문에 뭐 좀 처음에는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적응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딱딱한 승차감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딱딱한 게 걱정되셨던 분들은 어느 순간 이제 적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딱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이제 충격은 완화해주는 편이에요. BMW가 이제 뒤바디로 오면서 전체적인 승차감이 소프트해졌다 이제 이런 느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뭐 그런 말들이 의견들이 틀리진 않았다. 이제 이걸 좀 결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주행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오늘 태안까지 오면서 이제 163km 주행했는데 이렇게 정말 그 한계 주행도 좀 많이 이제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때 연비는 이제 9.1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요즘에 이 M-퍼포먼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능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이제 추구하는 차량으로 좀 정평이 좀 나 있잖아요. 뭐 이런 연비적인 측면만 봐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다시 드라이빙 센터로 가서 이 차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을 또 이제 말씀 이제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방지턱 괜찮아요. 방지턱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Z4를 포기하고 이 차를 사야 하나?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왜냐면 Z4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오픈 에어링, 그리고 두 번째로 로드 스테이스 느낄 수 있는 짜릿 주행 질감, 깔려가는 주행 질감, 그리고 재밌는 코너링, 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그런 주행에서의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 이 Z4보다는 240i가 한참 떨어진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Z4 다음 차로 240i를 선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M340i랑 이 240i랑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제가 M340i를 정말 좋아하는 차고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M340i보다 이 차가 훨씬 재밌다고 하면 당연히 M340i를 포기하고 이 차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M340i랑 240i의 재미 차이가 아주 크진 않다. 오히려 저는 M340i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2열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로 간다? 정말 디자인에 꽂히신 분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요 차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340i를 선택 안 하고 요 차를 갈 이유가 좀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35i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35i도 M340i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M135i가 240i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해치백 특유의 공간 활용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M135i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차가 어쨌든 이 M2와 같은 플랫폼을 쓰는 차체이기 때문에 뭐 서킷이나 와인딩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어떤 또 즐거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겠죠. 엄청 그 스포츠카 기반의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하지만
일반인 일상 주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만큼은 제가 큰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은 M340i와 비교 시승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는 또 M135i 또 리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도 다 기다려 주시고, 정말 차는 집다음으로 이제 비싼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또 구매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